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어,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18번째 강의 주제는 엣지입니다. 즉, 엣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실리콘이나 어떤 웨이퍼 위에 있는 기판 위에 있는 물질을 깎아내는 그런 형태를 그 엣지라고 하고요. 그런 프로세스를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 프로세스는 크게 웹엣지와 드라이 엣지가 있습니다. 즉, 웹엣지는 화학약품, 즉 케미칼을 이용한 그 엣지가 바로 웹엣지라고 하고, 드라이 엣지라는 것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엣지를 얘기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또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웹엣지와 드라이 엣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웹엣지와 드라이 엣지의 장단점 또는 차이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후반부 다음 강의에서 드라이 엣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째 강의 엣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ist and discuss 8 important etch parameters. 즉, 엣지 파라미터, 즉 엣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8가지의 중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파라미터를 소개해 드리고 그것들을 각각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엣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드라이 엣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의 장점이 어떤지, 즉 웹 엣지에 대비해서 드라이 엣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드라이 엣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번에 세 번째는 엣지 장비, 즉 드라이 엣지 장비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물론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께 드리지 않고요. 플라즈마가 대략 이런 것이다 정도 소개를 하고, 플라즈마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능으로 엣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밀도를 높인 그 HDP라는 것이 있습니다. High Density 플라즈마인데, 요즘 High Density 플라즈마는 HDP는 여러분이 CVD를 하실 때, 즉 데포지션을 하실 때 HDP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High Density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엣지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 밀도를 아주 높게 해서 그 플라즈마의 그 밀도를 높게 함으로써 이온의 반응이 더 많아지고, 즉 반응할 수 있는 이온들의 개수가 많아져서 활성화된 이온이 많아지고, 즉 반응이 빨라져서 반응 속도, 즉 공정 속도가 더 빨라지게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스루풋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P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엣지를 할 때 엣지를 할 수 있는 그 물질들, 즉 다이엘렉트릭 물질, 즉 그 저연체로 사용되는 다이엘렉트릭 물질 있죠. 특히 흔히 SiO2 같은 다이엘렉트릭 물질이나 아니면 실리콘 그 자체, STI를 형성하기 위해서 엣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샬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첫 단계에서 엣지를 하는데, 그것이 엣지하는 물질 자체가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엣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최근에는 메탈도 드라이 엣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에 대해서 일부 드라이 엣지를 할 수 있는 공정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웹 엣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웹 엣지가 어떤 것이고 하는 설명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아래와 같이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즉 포토리지스트를 에칭한다기보다는 포토리지스트를 스트립한다, 즉 애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산소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포토리지스트를 없애는 과정, 즉 스트립한다는 과정을 여러분이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배웠을 텐데, 그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배운 대로 만약에 포토리소그래피 패턴이 잘못되어 있다면 포토리지스트를 지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플라즈마를 사용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그 포토리지스트의 스트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애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뭐 태워버린다, 재로 날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 플라즈마와 CHO가 만나서 CO의 결합으로 해서 또는 CO2의 결합으로 또는 HO, 즉 H2O의 결합으로 또는 OO, 산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져서 모두 포토리지스트가 기체화돼서 없어지는, 즉 remove 된다고 하죠.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토리지스트가 어떻게 스트립 되는지, 어떻게 애싱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 애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포토리지스트로 게일 옥사이드를 패터닝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게일 옥사이드를 폴리실리콘으로 게이트를 만드는 공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폴리실리콘으로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폴리실리콘으로 원하는 부분만큼만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원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웨이퍼 전체에 폴리실리콘으로 데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사용해서 폴리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 부분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부분 다 없애는 공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폴리실리콘으로 먼저 모든 영역을 데포지션 한 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사용해서 노광을 해서 게이트 영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드라이 애칭을 해서 폴리실리콘을 애치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바로 이런 비슷한 방법들이 사용됐는데,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게이트 옥사이드를 형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만들기 전에 밑에 게일 옥사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게일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방법과 동일하게 옥사이드 패터닝, 즉 옥사이드 애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옥사이드 애칭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맨 바닥에 있는 부분이 실리콘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이 될 것이고,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리콘 내부에 이온이 주입되어 있는, 이온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소스하고 드레인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요 네모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STI, 즉 Shallow Trench Isolation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어떤 옥시데이션이 일어났는데,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지금 올라와 있는 패턴은 게이트가 아니고 포토리지스트로 만든 포토리지스트 마스크입니다. 즉 이 포토리지스트 마스크가 있는 이유는 게일 옥사이드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 없는 옥사이드 부분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 게일 옥사이드를 얹을 때 동일하게 폴리실리콘으로 덮고 포토리지스트로 게이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있는 이 게이트처럼 생긴 것이 게이트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토리지스트 마스크가 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될 실리콘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포토리지스트 패터닝을 한 이후에 플라즈마 애칭을 하든지 아니면 웻 애칭을 하든지 드라이 애칭을 하든지 웻 애칭을 하든지 실리콘 옥사이드를 애칭을 하게 되면 왼쪽에 노출되어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는 전부 다 없어지고, 나머지 가운데 가려져 있는 포토리지스트로 가려져 있는 부분들만 남게 되죠. 그 이후의 공정은 이 포토리지스트를 없애게 되면 바로 게이트 옥사이드, 즉 산화막이 생긴다는 거죠. 자, 산화막을 만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산화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든다? 데포지션인데요. PECVD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 퍼니스에 의해서 1000도, 1100도의 온도를 가해서 웻 옥시데이션입니까? 드라이 옥시데이션입니까? 그렇죠?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이유는 이 방막, 아주 얇은 게일 옥사이드의 막의 품질이 굉장히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웻 옥시데이션보다는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더 좋은 품질의 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PECV드로 만들 수도 있지만 PECV드로 만든 막의 품질이 디퓨전에 의한 퍼니스에 의해서 만든 옥시데이션 옥사이드 자란 드라이 옥시데이션으로 만든 옥사이드보다 품질이 훨씬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 때는 디퓨전 퍼니스를 사용한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엣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이 보셨지만 포토 리지스트 패터닝이 되어 있는 곳은 없어지지 않고 포토 리지스트 패터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어지는, 즉 이런 없애는 과정을 바로 엣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lectively removing, 즉 선택적으로 없앤다라는 의미가 바로 엣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공정에서 엣치는 선택적이지 않고 전부 다 엣치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엣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원하는 부분은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분은 가려놓고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부분은 노출을 시켜서 없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엣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엣치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떤 화학적인 메커니즘과 물리적인 메커니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포토가 한 가운데 있어서 포토 패터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점으로 포토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음 공정으로 항상 넘어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엣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공정을 한번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실까요? 엣치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포토라는 거죠. 즉 선택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그 자체는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정의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엣치가 된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엣치가 된 다음에는 바로 비어있는 부분, 구멍이 그렇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틴필름으로 구멍을 채운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엣치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디퓨전을 통해서, 즉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막을 자라게 한다라는 두 가지 있습니다. 즉 반도체에서는 평편하게 수평으로 계속 위로 쌓아 올리는 공정들이 굉장히 기본적인데 쌓았다면 그 다음에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선택적으로 깎아야 되겠죠. 선택적으로 깎던지 파내던지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영역을 없애 놓으면 선택적으로 없앴다는 얘기는 다른 영역은 어떻게 돼 있죠? 아직 없어지지 않고 선택적으로 없어진 영역이 단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채우고 깎고의 굉장히 반복의 연속이 바로 반도체 공정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편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위에 높은 단차가 있는 곳에 덮으면 다시 또 단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단차를 없애는 과정이 바로 폴리싱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돼서 덮고 파고 덮고 갈고 다시 덮고 파고 덮고 갈고의 공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특히 반도체 후 공정이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엣치가 이쪽에 연결이 되는데, 포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아침마다 반도체 회사에서 싸움은 아니지만, 회의 시간에 항상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 의견을 주고받는데, 포토의 부서의 사람들과 엣치 부서의 사람들이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죠. 어떤 분량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악의가 없겠지만 항상 문제는 발생하고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면 아침에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그 전날 만들어졌던 어떤 반도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엣치에서 시작됐을까요? 포토에서 시작됐을까요? 엣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포토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패턴을 그대로 잘 만들어줬어. 우리는 만들어줬는데 엣치에서 잘못 애칭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엣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주어진 대로 팠을 뿐이야. 주어진 포토에서 잘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서로 아침마다 갑론을박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포토와 엣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포토 공정에서 잘못되어 있었다면 리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엣지 공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리웍을 할 수가 없죠. 이미 파놓은 것을 다시 같은 물질로 똑같은 원자 구조를 만들어서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엣지에서 잘못된 공정이 발생하면 그 웨이퍼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엣지 부분에서 어떤 그 공정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맨 앞에 부분의 전 공정의 첫 번째 스텝에 잘못되었다면 그 버려지는 웨이퍼가 그렇게 많이 비용이 투자가 되지 않은 웨이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소자가 만들어지고 VR을 만들고 메탈 패턴을 만들다가 뒷부분에 가서 공정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 손실을 주겠죠. 즉 웨이퍼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2, 3일만 있으면 다 완성이 돼서 출하가 되면 바로 그것이 제품화 될 수 있는데 마지막 몇 번째 스텝 공정을 남겨놓지 않고 엣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웨이퍼는 거의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듯이 CPU 하나의 가격이 뭐 대략 100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CPU 하나가 300mm 웨이퍼 안에 수백 개가 들어있을 텐데 그 수백 개의 가치, 즉 거의 뭐 대략 어림잡아서 1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한 번의 공정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 반도체 산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정이 바로 엣지 공정입니다. 즉 아주 완벽하지 않으면 엣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즉 불완전한 상태에서 엣지가 끝난다면, 즉 공정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엣지가 진행된다면 그만큼의 변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류가 공정이 발생하고 제품이 잘못될 수 있는, 즉 반도체가 잘 못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한번 다시 지목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웹엣지와 드라이 엣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웹엣지라는 것은 뭔가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웹엣지에서는 화학약품, 케미칼을 사용한다는 거죠. 드라이 엣지라는 것은 그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체 상태에서 에칭을 한다는 얘기라서 바로 드라이 에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라이 엣지와 웹엣지를 설명드리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나 다이렉식이나 메탈을 엣치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엣치 파라메터들에 대해서는 이런 8가지 또는 9가지의 파라메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엣치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을 쭉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9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엣치 레이트. 엣치 레이트라는 건 얼마만큼 빨리 엣치가 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엣치 레이트는 계산을 할 때 분당 얼마만큼의 두께가 없어졌느냐를 얘기하죠. 엣치 레이트이 빠른 게 좋을까요? 엣치 레이트이 늦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생산성 차원에서는 엣치 레이트이 빠른 게 좋죠. 그런데 엣치 레이트이 빠르다고 무조건 다 좋을까요?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엣치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엣치가 얼마만큼 이 직각으로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하죠. 엣치가 빠르게 된다는 것은 분당 아주 깊게 내려갈 수는 있어요. 분당 아주 분당의 그 속도가 1분당 엣치가 되는 속도가 아주 깊게 내려갈 수 있는데 옆에 모양이 우리가 벽면의 모양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그 엣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물질을 채워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또는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패턴에서 이렇게 좁아지면 밑에 컨택되는 부분, 즉 비아홀 예를 들어서 비아홀이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한 87도, 85도 정도 85도, 90도가 아니라 85도에서 8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서 뭐 70도, 60도 정도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비아홀이 맨 밑에 닿는 부분의 면적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전기적인 저항도가 커지고 면적이 좁아지니까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면적이 적어져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모양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엣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엣치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또 그림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엣치 바이어스는 얼마만큼 이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셀렉티버티라는 것은 엣치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던 그 마스크, 즉 엣치가 되지 말라고 막아놓은 마스크 영역하고 실제 엣치가 되는 영역하고 선택적으로 엣치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다 엣치가 된다면, 즉 마스크도 엣치가 된다면 마스크를 하나마나 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막아놓은 부분은 엣치가 안 되고 열어놓은 부분은 엣치가 잘 되는 선택적으로 셀렉티비티, 선택적으로 얼마만큼 선택비가 좋은지. 자, 유니포머티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유니포머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니포머티는 웨이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작은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할 때는 유니포머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유니포머티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웨이퍼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그 웨이퍼 전체에서 모든 영역이 다 골고루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아홀 엣치를 할 때 어느 부분은 빨리 엣치가 돼서 이미 엣치가 다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아직 엣치가 덜 됐어요. 그러면 엣치를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끝내도 될까요? 엣치를 더하긴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엣치를 이쪽 한쪽만 더 엣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엣치를 더한다면 이쪽은 모양이 더 커지고 이쪽은 이제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 다른 쪽은 한쪽은 모양이 더 커지는, 즉 오버 엣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300mm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에서는 유니포머티가 개런티가 돼야 된다. 즉 유니포머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레지듀, 엣치를 한 다음에 찌꺼기가 남아야 되지 않는다. 폴리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고분자 형태가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체로 다 날아간다고 했지만 100% 날아가지 않고 일부 어떤 화학 조합에 의해서 어떤 고분자 막이 형성되는데 그 막이 엣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 입자들이고 그 이온화된 기체 입자들이 디바이스에 또는 웨이퍼에 어떤 데미지를 안겨준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파티클 컨테미네이션이나 또는 디펙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치레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분당 몇 마이크론 엣치가 됐느냐라고 설명드렸죠. 엣치레이시라는 것은 물론 여기 땅 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일정한 엣치레이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분당 몇 마이크론 또는 몇천 옹스트롱 정도 엣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엣치 레이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대략 1분도 좋고요, 5분도 좋고 일정 시간 동안 엣치를 쭉 한 다음에 전체 엣치된 영역 그 높이를 분으로 나눠주면 바로 엣치 레이트, 즉 1분당 얼마만큼 엣치가 되느냐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엣치 레이트는 빠른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엣치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엣치가 빠르게 되는 건 좋다고 했지만 옆으로 들어가는 거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프로파일 때문입니다. 엣치의 프로파일 중에는 두 가지, 어나이소트로픽 프로파일이 있고 아이소트로픽 프로파일이 있는데 한글로 찾아보면 이방성, 등방성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방성이고 등방성이고 굉장히 저는 어려워서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께 어나이소트로픽이다, 아이소트로픽이다라고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방성이냐 등방성이냐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외우실 바에는 그냥 어나이소트로픽이다, 아이소트로픽이다 라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나이소트로픽 이렇게 됩니다. 어나이소트로픽. 아이소트로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이소트로픽입니다. 즉 아이소트로픽, 어나이소트로픽, 아이소트로픽, 어나이소트로픽. 자, 보시면 아이소트로픽 엣치기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듯이 이런 것이 아이소트로픽 엣치기인데요. 이 엣치가 바로 아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엣치가 바로 아이소트로픽 엣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etches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다 엣치가 되는 것이 아이소트로픽 엣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엣지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려놓은 부분은 엣지가 되지 않고 열려져 있는 부분만 엣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엣지라고 했는데, 아이소트로픽 엣지라는 것은 아래로, 즉 열려져 있는 부분도 엣지가 되지만 가려져 있는 부분의 밑에까지도 엣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아이소트로픽 엣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나이소트로픽 엣지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엣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오른쪽 그림에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온이 주입됐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만 쭉 깎여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엣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램을 만들 때 D램에 커패시터 셀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구멍에 깊이까지 엣지를 해야 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아주 작은 구멍에 깊이까지 엣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공정에서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아니고 아이소트로픽 엣지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즉, 여기에도 커패시터 셀이 있고 바로 옆에도 커패시터 셀이 있고 그 옆에도 커패시터 셀이 있는데, 이것이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되면 옆에 것도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되고 밑에 것도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분리된 커패시터 셀이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진 커패시터 셀이 나오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나이소트로픽 엣지와 아이소트로픽 엣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아이소트로픽 엣지가 되느냐, 바로 웻 엣지를 하면 아이소트로픽 엣지가 되고 드라이 엣지를 하면 어나이소트로픽 엣지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 생각해 보시면 이 상태, 처음에 엣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기가 꽉 차 있겠죠. 자, 꽉 필름으로 차 있을 거예요. 화학약품이라는 것은 액체예요. 액체가 처음에 이쪽에 닿았을 때는 전 면적이 다 닿아지겠죠. 전 면적이 다 닿아서 처음에 윗부분이 엣지가 될 거예요. 그럼 엣지가 된 부분이 바로 포토리지스트 바로 아랫부분까지 엣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엣지가 또 되면 이렇게 엣지가 되다가 그 안쪽까지 이렇게 엣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쪽까지 또 이렇게 되고 그 안쪽까지 이렇게 되고 계속 엣지를 진행한다면 포토리지스트가 막혀있는 부분 밑에까지도 계속 엣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웻 엣지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드라이 엣지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어떤 이온들의 힘을 가지고 반응성 있는 이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 필름들, 즉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월에 있는 필름들은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지 않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뭔가 조금씩 파 내려갈 때, 즉 여러분들이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직인 90도인 웅덩이를 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면 팔수록 밑은 약간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도 드라이 엣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엣지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the shape of the sidewall, 옆에 있는 사이드월의 그 모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엣지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우리가 엣지 프로파일이 좋냐 나쁘냐를 이렇게 수직이냐 아니면 기울어졌느냐, 즉 어나이소트로픽 엣지냐 아니면 아이소트로픽 엣지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월 프로파일을 잠깐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웻 엣지를 하면 항상 아이소트로픽 프로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둥그스런 모양의 아이소트로픽 프로파일을 갖게 되는데, 보통 드라이 엣지는 어나이소트로픽 엣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조절하면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압력을 또한 조절하면 웻 엣지와 비슷하게 어나이소트로픽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아홀 엣지를 할 경우에는 이 테이퍼된 모양, 테이퍼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을 테이퍼라고 하는데요. 비아 엣지를 해서 또는 컨택 엣지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채우는 공정이 필요할 때는 이런 테이퍼된 모양으로 엣지를 하고요. 또 실리콘 트렌치라고 해서 STI를 만들 때 그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게 나왔지만 실제는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좁은 바로 실리콘 트렌치 에칭할 때는 아주 좁고
깊게 에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기에 웨데치가 어떤 그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드라이 엣치가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시기에는 드라이 엣치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웨데치는 특별하게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즉 웨데치는 웹배치나 웹벤치나 또 웹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있으면 화학약품이 있으면 쉽게 공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 엣치는 진공 시스템이고 굉장히 그 드라이 엣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드라이 엣치의 시스템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경제성으로 따질 때는 웨데치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능적인 차원에서 따질 때는 드라이 엣치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수한 왜 웨데치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 엣치를 사용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19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80년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의 크기가 엄청났죠. 즉 반도체 크기라는 건 웨이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소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죠. 즉 1마이크론 몇 마이크론 정도 되는 서브 마이크론이 아닌 그 마이크론 단위의 반도체를 만들 때는 웨데치를 사용해도 충분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1마이크론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0.1마이크론씩 오류가 생겨도 괜찮아요. 웨데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0.1마이크론씩 10%의 오차가 있었다. 그래도 참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마이크론 이하, 즉 0.18, 0.13 마이크론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0.13 마이크론짜리 그 반도체를 만들면서 0.1 마이크론 옆으로 퍼졌다면 즉 반도체가 이만하고 그만큼 옆으로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만한 반도체를 만들면서 요만큼 퍼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만큼만한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만큼이 옆으로 퍼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옆으로 엣치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고려해서 그만큼 더 떨어져서 옆에 그만큼 더 멀리 떨어져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바닥바닥 붙여 놓는 설계에서는 바로 이런 공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1GB 플래시 메모리를 선물 받고 싶으세요? 8GB짜리 플래시 메모리를 선물 받고 싶으세요? 물론 8GB죠. 그럼 크기는 1GB짜리 플래시 메모리가 예를 들어 제 새끼손가락만 하다면 8GB짜리 플래시 메모리는 제 손바닥만 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제 새끼손가락만한 8GB 플래시 메모리를 선물로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웨데치를 사용해서 패터닝을 하지 않고 드라이 엣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없어지는 공간을 최소화했다는 것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엣치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엣치 프로파일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엣치 바이어스인데 이 바이어스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바이어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WB라는 것이 원래 원하는 부분이었다면 엣치를 해 나가면서 아주 완벽하게 옆에 사이드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물리적으로 정말 이온들이 90도 수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온들도 충돌을 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작게 충돌을 해서 일부는 옆으로 튕겨나가는 애들이 사이드월, 즉 옆에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아이디얼하게는 이온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만 충돌에 의해서 팅팅팅 맞다가 이쪽 벽도 자꾸 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원래 원했던 패턴 사이즈, 예를 들어서 50 나노 패턴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중에 엣치를 해보고 나니까 실제 패턴이 50 나노가 아니라 48 나노다라고 되면 2 나노만큼의 엣치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왼쪽 오른쪽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각각 왼쪽 1 나노, 오른쪽 1 나노미터만큼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엣지 바이어스라는 것은 전체 길이, 원래 원했던 길이에서 엣지를 한 이후에 길이를 뺀 것들이 바로 이 바이어스라고 하면, 즉, 엣지 바이어스라는 것은 한 2나노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2나노미터 정도의 엣지 바이어스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엣지 바이어스가 이 리지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경우가 좀 다른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게이록사이드나 또는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만약에 게이록사이드 애칭을 할 때 엣지 바이어스가 생기면 원래 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50나노여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원하는 전기적인 성질이 나오지 않겠죠. 즉,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가 드레인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생각보다 더 일찍 스위칭이 되겠고, 반도체 소자에서 스위칭 속도를 보면 조금 더 일찍 스위칭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기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원하는 것 이상 나와서 다른 회로들하고 잘 조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열려져 있는 부분을 열고 엣지를 하고 나머지 이 반대쪽을 남겨놓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포토리지스트 안쪽으로 이렇게 공격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는 포토리지스트가 대면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작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포토리지스트가 많고 작은 영역을 엣지하는 비아월 같은 엣지를 할 경우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꾸 커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엣지 바이어스라는 것은 is a measure of change in line width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게이록사이드의 그 패턴 사이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CD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즉, 얼마만큼 엣지를 했을 때 설계를 한 또는 포토리소그래피에서 잘 정의를 해준 만큼 그만큼 엣지가 돼서 결국 맨 마지막에 포토리스트를 스트립했을 때 나오는 사이즈가, 즉 CD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평가치가 바로 엣지 바이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엣지와 포토에 항상 이런 어떤 arg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즉, line width, 즉, CD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져서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의 CD는 조금 크고, 어떤 부분의 CD는 조금 작죠. 이 작은이라는 범위가, 물론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 있다면 괜찮겠지만, 허용되는 범위 이외로 벗어나게 되는 CD가 생기면, 과연 엣지를 잘 못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포토 패터닝이 잘 안 돼서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직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엣지가 잘 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포토가 잘 안 돼서 패터닝이 잘 정의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엣지를 한 이후에, 즉 엣지를 한 이후에 설계된 것만큼 바이어스가 없어서, 즉 설계된 대로 그대로 나와서 엣지 바이어스가 없어서 CD가 잘 관리되는, 즉 한 곳에 CD가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300mm 웨이퍼 전체에 원하는 CD가 잘 관리되는, 즉 CD의 산포가, 즉 산포라는 것은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죠. 그래서 이 엣지 바이어스, CD가 얼마만큼 다 산포가 작은지, 즉 산포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반도체 제조에서요. 자, 그 다음에 엣지 셀렉티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엣지 셀렉티버티라는 것은 얼마만큼 선택적으로 엣지를 할 수 있느냐, 즉 포토리지스트 마스크로 만들어 놓은 어떤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면 덜 엣지가 되고, 마스크가 아닌 열려져 있는 영역은 더 엣지가 잘 되는 영역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마스크라는 것은 뭐죠?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마스크, 물론 겨울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추워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무엇인가를 걸러내주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코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죠. 여러분 봄철에 되면 황사가 심할 때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황사가 입안으로 다 들어온다면 여러분 마스크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없냐고요? 당연히 황사가 들어오니까 없죠.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나 이런 엣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영역은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호를 받고 싶은 영역에 그 물질이 같이 없어진다면 마치 그것이 황사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쓴 영역이나 쓰지 않은 영역이나 똑같이 황사의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셀렉티비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E sub F, E sub R분의 E sub F로 표현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막아놓은 거는 얼마만큼 덜 되고 그 막지 않은 부분은 얼마만큼 많이 되느냐의 차이를 바로 엣지 셀렉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엣지 유니포머티, 제가 유니포머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유니포머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포 관리와 유니포머티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유니포머티가 좋아야 즉 산포 관리가 잘 되는 거죠. 물론 유니포머티가 좋다고 해서 넓은 산포가 다 유니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타겟에 맞게끔 산포가 관리되는, 그래서 유니폼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웨이퍼 자체, 이 그림은 4인치 웨이퍼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왔지만 300mm 웨이퍼는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더 큰 그 푸프라는 거에서 담아둡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300mm 웨이퍼든 다른 웨이퍼든 어쨌든 모든 웨이퍼, 모든 전 하나의 웨이퍼에 올라가 있는 모든 다이에 있는 그 반도체 소자들의 특성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 또는 그 반도체 소자들의 특성들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이 엣치된 패턴들이 다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를 나타내야 된다. 또는 깊이도 같은 깊이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니포머티의 개념인데요. 유니포머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5점, 동서남북의 가운데점이나 또는 9점, 동서남북의 바로 동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긋는 부분하고 가운데 지점을 보통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이 웨이퍼들, 이 다이들이 차이가 없는지를 평균해냅니다. 그래서 평균치 각각의 치 마이너스 평균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더 낮은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높은 것은 빨간색으로 그려서 얼마만큼의 이 전반적으로 웨이퍼가 노란색이 많이 표현되는지를 표현해 보는 방법도 어떤 CD 3포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포머티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랏투랏 유니포머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 랏과 한 랏이 얼마나 동일하게 제조가 됐느냐. 또는 within 랏 유니포머티라고 하면, within 랏이면 하나의 랏 안에서 wafer to wafer 유니포머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1번 웨이퍼와 5번 웨이퍼와 7번 웨이퍼, 15번 웨이퍼가 얼마만큼 비슷하게 되는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랏, A라는 랏과 B라는 랏이 얼마만큼 동일하게 만들어졌느냐. 어제 만든 제품과 오늘 만든 제품이 얼마만큼 동일하느냐. 다음에 한 랏 안에 웨이퍼 한 장의 웨이퍼와 다른 한 장의 웨이퍼가 얼마만큼 동일하게 만들어졌느냐. 한 장의 웨이퍼 안에 첫 번째 있는 다이와 가운데 있는 다이가 얼마만큼 동일하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다 유니포머티의 개념인데요. 유니포머티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공정에서도 중요하고 소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산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과 내일 산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다르다면 여러분들 소비자로서 어느 날 반도체 메모리를 구입하시겠습니까? 마치 반도체 메모리의 가격이 주식과 같다면, 변동이 심하다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망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어제 산 것과 오늘 산 것의 메모리의 가격이 다르다. 또는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용량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어제 만들어진 어제 판매된 웨이퍼, 즉, 어제 판매된 메모리가 만들어진 유니포머티가 개런티가 안 됐다는 거죠. 즉, 만들 때마다 다르다. 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정말 믿고 신뢰해서 구매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에서는 굉장히 유니포머티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투라 또 다이 투 다이도 있고요. 한 다이와 한 다이가 얼마나 유니폼하느냐. 웨이퍼가 웨이퍼 투 웨이퍼, 그다음에 라투라, 그다음에 데이 바이 데이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니포머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레지듀얼 파티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번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지듀하고 파티클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공정과 동일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임플란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클리닝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에치를 하기 위해서도 위에 어떤 부산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산물이 바로 또 에치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부산물이 있는 그 바이 프로덕트나 어떤 파티클이 있는 부분은 에치가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그 반도체 에치를 하게 되면 어떤 블랙닷, 다이아몬드 닷이라는 그런 블랙닷이나 다이아몬드 닷이라고 표현이 되는 디펙트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웨이퍼 표면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에치가 되지 않고 마치 그 송곳과 같은 바늘과 같이 그 뾰족하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 현상이 간혹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에치가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 플라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서피스 자체가 그 플라즈마와 잘 반응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또는 플라즈마에 넣어주는 가스가 표면과 잘 반응할 수 있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플라즈마 에치에 대해서 특히 데미지나 기타 등등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